지역의 이슈를 속 시원히 풀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특단의 대책으로 주민 소비를 통해 지역 경제가 순환할 수 있도록 지역 화폐 형태의 재난기본소득을 진지하게 대규모로 검토해야 할 때다. 바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재난기본소득을 공개 제안하고 나섰습니다. 코로나19 확산에 직격탄을 맞고 있는 지역 경제를 살리려면 엄발의 오줌 누기식의 산발적 지원을 넘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얘기인데요. 바로 경기도의회에서도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재난기본소득에 대해서 두 분과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은선, 최신덕 두 경기도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상당히 전 국민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고, 특히 소상공인, 식당을 경영하시는 많은 영세상인들 어려움을 겪고 있죠. 그래서 재난기본소득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경남도지사 김경수 도지사가 먼저 불을 좀 지폈습니다. 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이제 화답을 좀 하고 있는데, 우리 경기도의회에서도 우리 남은선 의원께서 관련 법안 발의를 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 일단 재난기본소득이 어떤 내용인지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먼저 기본소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기본소득은 기본적으로 소득과 노동에 관계없이 네. 모든 국민들에게 일괄적으로 지급되는 그 소득을 이야기하고요. 2017년에 핀란드에서 이미 한번 시험을 했던 그런 제도입니다. 네. 제가 재난기본소득이라는 이름을 특별히 더 붙인 것은 지금 앵커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지금의 그 시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상인들이나 경계선에 서 있는 노동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한시적, 일시적으로 지급하기 위해서 조례를 준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해외 사례도 잠깐 말씀드리고 싶은데 홍콩에서는 지금 코로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서 1만 달러의 홍콩 우리나라 돈으로 한 155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네. 예, 그걸 지급하기로 결정을 했고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에 택시기사나 이런 운수업에 종사하신 분들한테 60링깃 우리나라 돈으로 한 75만 원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것을 지급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마카오 같은 경우에도 현금 카드로 44만 원 정도 지급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저희도 여기에 발맞춰서 지금의 어려운 그 국면을 벗어날 수 있도록 좀 도움을 드려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에서 조례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네, 정부에서 어려운 국민들에게 직접적으로 현금을 준다 이런 얘기인데 일단 정부에서는 예산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조금 난색을 표하고 있긴 한데 일단 경기도 의회 차원에서 이런 법안 발의를 하고 있으니까 경기도민들은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일단 그 의원들 사이에서 공감대가 좀 형성돼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의원들 사이에서는? 예, 지금 남은선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경기도 의회는 기본소득에 관련된 논의를 네. 그 10대 도의회 개원 초기부터 진행하고 네. 또 몇몇 의원님들은 또 스터디 그룹을 만들어서 연구회를 진행하고 있는 실정이고 네. 또 이재명 지사께서는 경기도의 기본소득을 좀 실험적인 방법으로 세계에서 거의 유례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모범적인 그 실험을 청년 실험을 기치로 해서 하고 청년 수당을 기치로 해서 하고 있는데 네. 요번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다 보니까 우리 의원님들 사이에서도 이거는 재난기본소득도 우리가 그동안 살펴본 것처럼 특별히 다시 지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논의가 코로나19 사태를 맞으면서 계속 진행되어 왔었습니다. 경기도 의회에서 의원님들도 상당히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재난기본소득을 하면 말 그대로 이제 재난 상황에서 뭔가 국민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그런 정책인데, 네. 자 그렇다면 지금 시기를 과연 재난으로 볼 수 있느냐? 저도 질문을 드리면서 조금 걱정스럽긴 해요. 제가 네. 이렇게 취재를 하면서 식당에 돌아다녀 보면 소상공인들 너무 어렵거든요. 네, 맞아요. 재난 같긴 한데, 네. 그런데 또 객관적으로 봤을 때 대구나 경북 같은 경우는 재난으로 인정할 수 있지만 네. 그 외 지역까지 재난으로 봐야 되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어떻습니까? 네, 지금 앵커님이 말씀하신 네. 것처럼 시장을 가보면 사람들이 다니질 않으세요. 네. 식당이 비어있는 거는 두말할 것도 없고 제가 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경기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좀 말씀드리면 지난 경향신문에 3월 4일자를 보면 돌봄 노동자들께서 시급제 노동자들께서 그 임금이 한 10분의 1 정도로 이렇게 줄었다라는 이런 기사가 난 것도 있고 전체적인 고용 시장을 한번 살펴본다면 통계청에서 발표한 2월 고용 동향을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2월에 일시 휴직자가 전년 대비 14만 정도가 급증을 했다고 합니다. 이분들이 모두 코로나 때문에 일시적인 휴직 상태에 들어가신지는 알 수 없으나 이 정도로 됐다면 코로나가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난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실업급여 지급액이
7,819억으로 전년 대비 32%가 급증했다고 네. 합니다. 굉장히 실업을 지금 많이 하고 계시다는 것이 수치적으로 증명이 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지난달에 소상공인 쪽을 한번 보면 지난달에 정부가 긴급해서 1조 4천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 긴급 경영 안전 자금을 편성을 했는데 한 달간 6만 건 이상의 신청이 있었고 신청 금액이 그 1조 4천을 훨씬 뛰어넘는 3조억에 달하는 신청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수치만 보더라도 지금 경기 상황이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 영세 소상공인들께서 얼마나 어려움에 처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뭐 의원님 말씀하신 그 숫자만 들어봐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데 뭐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언론에서도 나왔지만 항공사에서도 지금 뭐 급여를 40%밖에 주지 않는다. 스튜어디스들 같은 경우에는 뭐 대출도 안 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우리 의원님께서는 김포가 지역구잖아요. 김포에 네. 또 중소기업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중소기업들 현장에 가보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중소기업들도 유형별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신데 네. 특히 그 수출업체 같은 경우는 다 아시는 것처럼 외국과의 거래가 지금 왕래가 일단 거의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네. 바이어들도 오가지 못하고 특히 더 중요한 거는 원자재 문제입니다. 네. 원자재가 이제 특히 중국에서 많이 우리나라 중소기업에 공급이 되는데 중국에서 생산을 못하고 이러다 보니까 기존에 갖고 있는 원자재가 뭐 약간 차이점은 있겠지만 많은 그 중소기업들이 3월이면은 거의 소진된다. 그래서 그 이후에 빨리 그 원자재 공급이 돼야 또 생산이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그 소비재는 뭐 다 아시는 것처럼 내수의 어려움 때문에 네. 뭐 생산을 해놓고도 지금 뭐 유통이 안 되니까 아주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또 일회용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들은 이제 무급 휴가를 줄 수밖에 없는 네. 그런 어려움에 속해 있고 또 여행 업체들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이거는 문을 닫아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몰려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자, 이렇게 어려움이 크기 때문에 김경수 지사는 이제 전 국민에게 100만 원 재난 기본소득을 지급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또 일부에서는 한정된 예산을 이렇게 전 국민에게 뭐 급여 차이도 있고 생활 수준이 다 다른데 똑같이 줄 수 있느냐. 뭐 이렇게 또 비판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자, 이런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일단은 김경수 지사님이나 저희 이재명 도지사께서 말씀하신 전 국민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자라는 것에 기본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네. 그리고 또 이것이 재원에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말에는 사실 거기에는 제가 동의를 하기 조금 어려운데 저는 기본적으로 재원의 문제라기보다는 사회적 합의와 정치적 결단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저희가 돈이 없다고 기본적으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건 먼저 말씀드리고 차후에 설명을 조금 추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분한테 지급을 해야 되나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네. 저는 이게 재난 기본소득이니만큼 직접적인 재난을 당하신 분들한테 이거 혜택이 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코로나 사태에서는 확진자들, 격리자들 그리고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행정명령으로 문을 닫으셔야 되는 분들 네. 이분들한테 1차적인 지원이 저는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재난기본소득의 취지에도 맞는 것이라고 네. 보고요. 그리고 2차적으로는 사실 이게 선순위는 아니지만 2차적으로는 이 사태로 인해서 아까 말씀드린 시급제 노동자 그리고 영세 상인들 이런 분들이 할 수 있는 경제 활성화 조치를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몇 가지 이제 시군이나 이렇게 제안하신 거를 보면 그 지급 대상을 뭐 취약계층 이렇게 편성하시는 게 있는데 네. 저는 그것은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취약계층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더 취약했다는 근거가 없거든요. 아, 예, 그럼 네. 만약에 취약계층을 지원해주고 싶으면 거기에 지금 있는 법체제나 어떤 시스템을 정비를 해서 취약계층을 지원할 수 있는 그걸 제도를 만들면 되는 것이지 그 예산을 편성할 때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은 어떤 도식적으로 좀 만들어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재난 기본소득이기 때문에 확진자 등 직접적인 연관 있는 분들한테 1차적인 지원을 해야 되고 네. 그 다음에 소상공인들이나 영세 상인들 시급제 노동자들을 위한 경기 부양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 일부에서는 고소득자에 대해서 나중에 차후에 이제 세금을 통해서 다시 환수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도
하시는 것 같은데, 근데 문제는 재난기본소득을 지급을 했는데 이게 이제 선순환 구조를 만들게 되면 지역 주민들이 써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주민들이 굉장히 그 무섭고 코로나 이 바이러스 19 바이러스 때문에 바깥에 안 나가거든요. 이걸 쓰게 하기 위해서 어떤 또 조치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지금 저희가 그 지역 화폐를 많이 각 기초단체나 광역단체들이 시행을 하면서 성공적 사례들을 많이 데이터화 해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진행자께서 말씀하신 선순환 구조가 원활하게 되려면 기한을 재난 기본소득을 국민들에게 지급을 했을 때 그것이 빨리 돌아가려면 어떤 일정 정도의 기간 안에 쓸 수 있는 지역화폐라든가 뭐 온누리 상품권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로 지급을 하면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원활하게 소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그러니까 뭐 2달이면 2달, 3달 안에 그렇죠. 지역에서 쓸 수 있는 지역 화폐로 이걸 지급을 하면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겠다. 제가 이제 지역 화폐가 처음 나왔을 때 관심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는데 이 지역 화폐라는 개념을 알고 나서부터 이번에 참 재난 기본 소득에 딱 맞는 뭐 그런 화폐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아, 그런데 문제는 이제 4.15 총선이 이제 눈앞에 있어요. 굉장히 어려운 시기는 알고 있겠는데 특히 야당에서 이렇게 이제 대규모 재난기본소득을 살포한다는 표현을 하는데 국민들에게 살포하는 거 아니냐, 나라의 곳간을 비우는 게 아니냐, 뭐 여당 또 의원으로서 그런 거에 대한 또 말들을 많이 들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뭐 원론을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지만 네. 정치라는 것이 원래 어떤 사람한테 돈을 어떻게 걷어서 어디에 쓸지를 결정하는 네. 뭐 좀 과격한 표현을 하면 전쟁이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선순위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더 어려움을 겪는 것은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한국 경제에 어떤 위기 상황이 올 수도 있다라는 거를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하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예방하는 차원에서라도 이거는 무엇보다 급한 우선순위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자, 이 정부에서는 이제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검토한 법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경기도 차원에서 그렇다면 먼저 예산을 좀 마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산이 어느 정도 들고 가능한 건지 좀 소개해 주시죠. 예, 그 말씀 드리기 전에 이제 앵커께서 아까 언급을 하실 때 저희가 김경수 지사님의 제안인 것 같은데 이제 전 국민에게 다 100만 원씩 지급을 하고 나중에 그 세금으로 다시 이제 거둘 수 있다 고소득자들에게 이 얘기를 하신 게 있는데 저는 이제 김경수 지사님 쪽과 뭐 얘기된 건 없지만 올해에 이원재 랩 2030 소장님께서 21년에 온 국민에게 30만 원씩의 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다라는 이제 그 결과를 발표하신 게 있었어요. 근데 그 발표 내용을 보면 그것만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보면은 연말에 소득공제를 받는데 고소득인 사람들이 소득공제를 더 많이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퍼센테이지를 줄이고 그다음에 기본소득을 받으면 거기에 대한 또 과세를 또 부과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부 복지 정책을 폐지하거나 축소하고 왜냐하면 합해질 수가 있으니까요. 축소하고 소득 보존 성격의 비과세나 이런 거를 증액을 해서 마련할 수 있다. 재원 계획을 발표하신 게 있다는 얘기를 좀 먼저 드리겠고요. 그리고 예산 마련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맨 처음에 한 1,000억 정도를 생각했던 거는 잠시만 보면 경기도 소상공인의 사업체 중에서 숙박 음식점에 종사하시는 사업체가 13만 개 정도가 되고요. 총 종사자 수가 33만 7천이 조금 넘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 지금 가장 어려운 게 식당 이런 분들 얘기를 많이 하니까 이분들에게 월 30만 원씩을 지급을 하면 1,000억 정도가 좀 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베이스로 해서 했는데 저도 이제 이걸 더 논의를 하고 좀 더 설계를 구체화해야 되는 부분은 있지만 일단 제가 말씀드릴 때는 이거를 했던 거고요. 저희가 경기도에서 재원을 말씀을 드리자면 경기도에 3가지 큰 기금이 있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재해구호기금이 있고요. 지역개발기금이 있는데 재난관리기금이 1,000억 정도여서 이렇게 매칭을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아이디어를 저는 제공을 했던 거고 그리고 예산에 대해서 아까도 제가 잠깐 언급했지만 다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거는 사회적 합의와 정치적 결단의 문제지 결국 재원이 없는 부분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국가 예산이 513조 되고 경기도 예산이 27조가 넘습니다.
그 돈을 다 어디다 쓰고 돈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건 저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고요. 정말 지금이 비상한 시국이라고 생각하면 과감하게 쳐낼 사업은 쳐내고 쉬어갈 사업은 쉬어가게 하면서 재원을 충분히 마련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거는 무엇보다도 정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회적 합의와 정치적 결단의 문제지 결코 돈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한번 돌아볼 수 있는 때가 15년 메르스 때인데요. 그때 예산이 375조였습니다. 네. 추경을 편성을 해서 385조로 만들었어요. 근데 그 다음 해에 결산을 해보니까 썼던 금액이 얼마였냐면 372조였습니다. 본 예산에서 3조를 못 쓴 거예요, 오히려. 예산을 편성을 잘하고 잘 쓰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돈이 없다 이야기할 부분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필요한 게 재난기본소득 진짜 반드시 필요한데, 그렇다면 빨리 조례가 통과돼야지 네. 또 우리 상인들이나 서민들에게 네. 이제 효과가 갈 텐데, 언제쯤 어떤 방식으로 조례안이 통과돼야 되는 거예요? 조례는 사실 저는 이제 23일 날 저희가 원포인트 추경을 하는데 이 추경에 태우고 싶어서 조례도 급히 만들어서 3월 5일 날 초안이 나오긴 나왔습니다. 근데 처음 집행부하고 논의를 하는데 집행부가 하시는 말씀이 재원이 없다, 가져올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정부에서 내온 추경과 매칭해야 될 금액 자체가 한 1,000억 정도가 되기 때문에 더더욱 어렵다라는 얘기를 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몇 번 정도 논의를 했는데 이재명 지사께서 또 발언을 하시고 김경주 지사나 여러 이제 유력한 정치인들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조금 속도가 좀 붙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마무리 작업에 있기는 한데 저는 비상시국이니만큼 이게 빨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집행부도 조금 더 협조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경남도지사도 전 국민에게 100만 원을 줘야 된다고 하시고 이재명 지사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정부만 바라보고 있을 일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물론 이 지금의 그 코로나 사태가 전국적으로 그 영향을 미치는 사태이기 때문에 전 국민에 해당하는 이런 안을 내는 것도 좋지만 지자체는 지자체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가서 그 안을 내는 것이 대단히 필요하다. 화성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오늘 아침 기사를 확인해 보니까 화성 같은 경우에는 그 영업 손실을 많이 입은 소상공인들에게 200만 원 정도를 보전해 주는 걸로 나오고요.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일을 하다가 3개월 이상 일을 하다가 갑자기 이 사태로 인해서 일을 그만둔 청년들한테 3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는 안을 내고 있습니다. 네. 경기도도 구체적인 안을 좀 내는 것이 필요하지 정부만 바라보고 정부에게 요구만 하고 촉구하는 이런 것은 조금 저희가 경기도의 17개 광역시 중에 가장 큰 경기도에서 하기에는 조금 부족함이 많은 네. 행위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재난기본소득에 대해서 우리 열변을 토해주셨는데, 자, 재난기본소득은 여기서 조금 마무리하기로 하고요. 개성공단에서 마스크를 생산하는 주장이 또 최근에 있었습니다. 경기도에서 굉장히 인접한 지역인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솔직히 개성공단에서 마스크를 생산하자라는 의도는 꼭 마스크의 생산량뿐만 아니고 지금 막혀 있는 어떤 남북 문제, 그리고 그 유엔 제재로 인한 북한의 그런 계속되는 뭐 미사일 발사, 이런 국면으로부터 좀 돌파구를 찾자라는 의도가 숨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2월 말로 우리 코로나가 좀 안정되다가 갑자기 이제 폭발하는 시점에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같이 의논을 하면서 경기도에서 이러면 우리 이게 마스크가 분명히 이제 문제가 될 거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국민들은 일단 심리적으로 굉장히 불안해 있습니다. 그래서 마스크라도 있어야지 좀 안심이 되는 이런 게 이제 현 생활인 듯한데, 그래서 그런 이 부분과 덧붙여서 개성공단을 그러면 이번 기회에 이게 어차피 제재에서도 빠져 있는 거니 한번 시도해 보자라는 이야기가 시도되었습니다. 네. 마스크 개성공단 생산은 사실은 우리 정부에서도 할 수 없는 거, 미국을 바라봐야 되는데 경기도의회 차원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이 그리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예, 이런 문제야말로 저희가 촉구를 하거나 건의안을 제출하는 것밖에 특별히 할 수 있는 상황이 좀 없는 부분이 좀 아쉽기는 한데요. 얼마 전에 어제였던가요? WHO에서 팬데믹이 선언이 되고 이 세 번째죠. 신종플루하고 홍콩 독감에 이어서, 그리고 전
지금 코로나가 지금 역유입될 수 있을 정도의 심각한 상황인데 마스크가 저희뿐만 아니라 많은 부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전 세계를 설득하기에 지금이 좀 가장 적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좀 정부에게 좀 건의하고 촉구하는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재난기본소득에 대해서 오늘 여러 말씀을 나눠보셨는데 아무튼 조례가 발의가 되면 그때 다시 한번 모시도록 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자, 오늘 코로나19에 관련된 재난기본소득에 대해서 말씀 나눠봤습니다. 자,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